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요. 자, 글쓴이의 단어 선택 이해였었죠? 그래서 글의 포괄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나 어조, 수사학적인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their creator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의 창조자라는 표현으로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이렇게 단어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신앙 체계를 인정하는 형태였고, 그래서 단어 선택을 통해 글의 분석과 해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질문은 자, 윤리학은 도덕적 원칙의 정당성을 다룬다라는 내용이었었고, 도덕 체계 내 차이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 체계에서 똑같은 윤리적인 법칙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글이었었죠. 그래서 도덕은 특정 사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뭐 밥 먹기 전에 어른이 밥 먹기 전에는 어린이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죠. 그래서 선과 악은 해당 사회에서 인정을 하느냐 불인정하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윤리는 환상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이상화된 소셜미디어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자기 공개의 해로움을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 자기 모습 제시를 통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 만났을 때 깜놀한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아는 척하고 받은 칭찬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미화된 사진을 게시하고 받아서 받은 좋아요는 자존감을 결국 떨어뜨린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죠. 디스트럭티브니스 확인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지문에서는요, 인간 두뇌의 특징, 요건 한지 얼마 안 돼서 지문이 좀 기억이 나죠. 유도작용을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긍정적인 어떤 것이 대조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항상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주변의 정반대 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흰색이라고 하면 검은색이 보이고, 검은색이라고 하면 흰색이 보이고, 그래서 정반대인 것을 인식하여 개념을 형성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조되는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문화적 금기가 있다면 그 금기에 반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7번엔 병코 돌고래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협동적 게임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돌고래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두 갈씩 구조로 글을 던져줬었죠. 그래서 카르텔이나 죄수의 딜레마에서 속임수로 인해 인간 협동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그러면서 돌고래에도 딜레마를 가진다. 그래서 임무 수행 중에 속이려는 동기를 통해 조직화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돌고래는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협동을 잘해서 사회에 이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죠. 자, 그 다음 8번 질문은 보이는 것을 구조화하려는 마음의 구성, 마음의 속성이라는 내용이었죠. 세상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마음. 그래서 뿌려진 커피콩을 보고 무늬를 인식하거나 구름을 보고 얼굴이나 동물로 인식, 그리고 구조물을 구성하고 보도록 진화하는 마음. 그래서 얼굴을 쉽게 인식하는 내용, 그래서 초자연적인 인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구조화하려는 인간 마음의 속성,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었고요. 자, 다음 인류가 만든 형 이상하게 낡은 생각을 버리자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위로가 되는 믿음이 없더라도 만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메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삶의 긍정적인 목적이 없어도 문제없고, 인간의 감정이나 지적 성취가 하찮아도 상관없고, 가치관 유지 이유가 없거나 꾸며내도 괜찮다. 우리의 가치관이 원숭이의 가치관이랑 똑같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다. 그러면서 형이상학적인 낡은 생각을 버림으로써 지적 사슬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행복이 도처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10번은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종합한 발명. 이거 좀 쉬운 질문이었었죠. 옛날에 발명한 이것, 옛날에 발견한 이것, 옛날에 발견한 이것을 합쳐서 결국 전화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고요. 그래서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종합함으로써 발전을 이룬다. 그래서 전선이 자기장으로 둘러싸이고 전자석을 발견하고 피아노 현이 소리로 진동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음성을 선으로 기록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모아 전화기가 발명했다. 이건 전부 예시로 들어놓은 애들이었었고요. 오케이,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이게 11번과 12번. 이게 작년까지는 선생님 일부러 수업하고 나서 바로 총정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텀을 주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혹시 기억 안 나는 게 있으면 꼭 체크해 놓고 지문 다시 한번 볼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11강 지문이요. 자, 11강은 네, 들려주시고 자, 11강은 동물 연구에서 의식의 인정 여부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고등 포유동물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과 의식 관련에 대해서 논쟁을 얘기하는 글이었었죠. 그래서 어떤 돌 같은 걸 던졌을 때 피하는 행동, 이게 의식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반사적인 행동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얘기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동물 연구에서 의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부상 회피 행동이나 새의 둥지짓기 또는 문어 오징어의 학습과 기억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건 똑같이 의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식의 포함을 통해 의식과 뇌의 해부학적 구조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글이었었고요. 자, 마지막 12번에서는요. 다문화 자료를 도입하는 총체적 음악 교실 수업이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교실에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악적 자료가 아주 많다. 이걸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음악 선생님에게 쓰는 글이었었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전통 음악 기록물 그리고 세계 각국의 악기들의 음악 녹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교실에서 공평한 균형 있는 다문화 자료를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가 직접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제문을 던진 거였었죠. 그래서 총체적 교실 기법으로서 음악 활용의 이론 이걸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오케이, 일단 1강은 이렇게 총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강 달리기 시작할게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똑같이 오전 10시에 보강을 할게요.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좀 해놓을게요. 계속. 응?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야. 다음 주야. 다음 주. 잠깐만요. 이번 주가 20일로 들어가니? 잠깐만. 엥? 그럼 일요일로 해야겠네? 일요일 10시로 해야겠다. 일요일 10시. 그래, 그러네. 오, 주무시. 영특한데. 이번 주 토요일 날서부터는 수능 특강 테스트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렇게 되면 일요일 날 해야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3일 연장 아침에 다 와야 되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모금데이 마지막 회예요. 모금데이 마지막 회. 그래서 모금데이 모의고사 준비랑 좀 연습 안 됐다는 학생들은 마지막 회니까 와서 수업 듣고 피드백이랑 좀 받고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다 안 올 것 같네요. 이거 선생님이 검사 안 하더라도 문제 제발 좀 풀어오세요. 꼭 이거 문제 안 푼 상태에서 보면 진짜 효과 떨어집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자, 가봅시다. 2강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프린트 못 받은 사람 없죠? 다 받았죠? 다수빈 앞에 빠져서 못 보고 동영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자, 가봅니다. 자, 먼저 1번 역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으라는 글이었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봤을 것이라 여기고 선생님은 바로 정리로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자, 유아 컴포트 존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안락구역이래요. 그래서 컴포트라고 하면 편안한이라는 의미로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지역이죠. 그래서 당신의 안락구역은 is like 뭐뭐와 같습니다. Unusable barrier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영어에서 like입니까? unlike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는 겁나 쉬운 거죠. 우리 영어 단어에서 a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들은 전부 서술적 용법만 가지죠. 뒤에 명사를 못 붙입니다. 그래서 like냐 unlike냐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like, 없으면 unlike 이렇게 다 기억해 두면 돼요. 뒤에 명사가 있으니 당연히 unlike는 못 쓰죠. unlike도 형용사로 뜻은 like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닮은 이라는 뜻이었죠. 어쨌건 자 당신의 안락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같습니다.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그러면서 inside 위치, 괜히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있으면 쫄지 말라고 했죠. 콤마 찍고 전치사 위치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항상 그리고 그것 전치사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여기서 전치사는 앞에 있는 이 전치사의 해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 안에서 if you stay, 만약 당신이 머무른다면, 우리 stay는 머무르다 라는 형태의 완벽한 일형식 자동사죠. 뒤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문장. 그래서 inside what이 아니라 inside which 쓰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전치사 뒤에 which를 쓰면 완전한 문장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what을 쓰면 불완전한 문장이.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 안에서 만약 당신이 머무른다면 you feel comfortable, 당신은 편안하게 느낍니다. 자, your comfort zone, 당신의 안락구역과 and your confidence, 당신의 자신감은 are linked together,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step outside it, 그것 밖으로 걸어나가봐라. 명령문 뒤에 and니까 그러면이라고 연결이 되겠죠. 그것 밖으로 걸어나가봐라. 그러면 you feel uncomfortable, 당신은 불편하게 느끼고 and fearful, 두렵게 느낄 것이다. 안락구역의 정의를 내려준 거네요. 자, however,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however 위쪽으로 전부 안락구역이 좋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럼 however를 썼으니까 뒤쪽에는 뭔가 안 좋은 내용과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러나 your comfort zone, 당신의 안락구역은 is not blank. 자, 빈칸 문제 풀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빈칸 앞에 not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주제에 반대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락구역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안락구역은 뭐가 아닌 건지 그걸 지문에서 찾아내보래요. 자, if you constantly stay, 자, constantly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라는 뜻이었고요.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면 within your comfort zone, 당신의 안락구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면 it shrinks, 그것은 줄어듭니다. shrink라고 하면 줄어들다 라는 뜻이었죠. 그것이 안락구역이라는 게 한 번 딱 정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있으면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된대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filling you with fear, fill A with B죠? A를 B로 가득 채우다. 그리고 콤마 찍고 ing 썼으니까 분사 구문이죠. 당신을 가득 채우면서 무엇으로? with fear,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면서. 근데 어떤 두려움? of what is outside, 그것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면서. 전치사 of를 썼는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붙었죠? 그러니까 뒤에 which가 아니라 what 쓰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of what is outside and then, 그리고 나서 your confidence, 당신의 자신감은 reduces,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안락구역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자신감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의 안락구역이 우리 가족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을 벗어나는 순간 두려운 거죠. 그럼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안락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누나가 결혼한대요. 그럼 누나가 가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안락구역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뭐 그런 형태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if you step outside, 만약 당신이 밖으로 걸어 나간다면 your comfort zone, 당신의 안락구역 밖으로 걸어 나간다면 and, 그리고 do something, 뭔가를 한다면 you are fearful,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뭔가를 행한다면 혹은 nervous, 당신이 불안해하고 있는 뭔가를 행한다면 뭐에 대하여? about blank, 이것에 대하여. 그러면서 about 뒷부분에
about을 쓰면서 about doing 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어떤 것을 행한다면 then 그러면 your comfort zone expands 당신의 안락구역은 expand 쓰고 있죠? 확장되다라는 뜻이었고요. 당신의 안락구역은 확장됩니다. expand 소비하다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당신의 안락구역은 확장됩니다. And your confidence 그리고 당신의 자신감은 increases 증가합니다. 그럼 지금 딱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줄어들 것이고 밖으로 발을 내디디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야? 안락구역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try something new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해라. 당연히 something이니까 형용사 new가 뒤에서 수식하고요. to expand 확장시키기 위해서 your comfort zone 당신의 안락구역을 and increase your confidence 그리고 당신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trying something new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은 reduces 줄여줄 겁니다. your limitations 당신의 제한을 and you will live 그리고 당신은 살 겁니다. your life 당신의 삶을 원래 live가 완전한 자동사지만 뒷부분에 자동사의 명사형을 써서 동족 목적어를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뒤에 부분에 동족 목적어 life를 써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With fewer barriers 더 적은 장애물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뭐야? 그럼 결국 이 글은 안락구역은 크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네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1번에 safe, 안전하지 않다. 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앞에 부분에서 당연히 안전하다고 원래 설명을 해놨고요. 2번에 feed가 아니라 fixed 사용하는 자리였었죠. 고정된이라는 표현으로 2번이 feed가 아니라 fixed 자리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고정된 게 아니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2번. 그리고 3번으로 많이 낚였을 거예요. 만약 빈칸에서 not이 사라지면 요 자리에 not이 없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not이 없어지고 아예 이 자리에 이렇게만 나오면 여기 정답은 플렉서블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것도 장난질 섞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찾았겠죠. 자, 그리고 이 글은 다른 것보다 however 나와 있는 이 문장 있죠? however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위치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however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위치 정확하게 받으시고요. 조금 쉽긴 하지만 아니 어휘는 잡지 맙시다. 요거는 어휘도 가능한데 어휘로 나오더라도 지문이 쉬워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겁니다. however 나와 있는 문장 삽입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1번은 쉬웠으니까 1분만 줄게요. 네, 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동사는 원래 뒤에 목적어를 못 쓰잖아. 근데 자동사의 명사형 목적어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살다는 원래 뭐뭐를 살다라 그러잖아. 근데 삶을 살다는 뜻이. 리브의 목적어로 라이프, 슬립의 목적어로 슬립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1번은 간단했죠? 자, 2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거랑 좀 난이도가 확 다르죠? 원래 연기 교재는 전부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앞이 어려우면 뒤가 좀 쉬워지고요. 앞이 쉬우면 뒤가 좀 어려워집니다. 딱 수특하고 영독하고 지금 반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특은 앞에가 좀 쉽고 이제 뒤쪽에서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영독에는 좀 앞에 부분이 좀 어렵고 뒤쪽 부분이 오히려 좀 쉬운 부분들이 섞일 거예요. 괜히 쫄지 마세요. 자, 2번 질문으로 바로 가봅니다. 자, given our unique life scripted beliefs라고 얘기를 했죠. given이라는 pp를 사용했네요. 우리 문장 맨 앞에 나오는 given은 전치사로 취급이 됩니다. 뭐뭐를 고려할 때,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given을 쓰고 나서 given 뒤에 명사가 오거나 전치사로 분리가 되지만 given 뒤에는 대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기분은 똑같은 표현으로 considering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어도 전혀 상관없고요. 뭐뭐를 고려할 때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given our unique, 자, 우리의 고유하고 like scripted라는 표현을 썼네요. 우리 스크립트가 뭐예요? 우리 듣기 평가하고 나서 해설지에 쪼라락 써져 있는 걸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적는 겁니다. 원고, 대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럼 life scripted라고 하면 삶에서 적게 된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고유한 삶에서 적게 된 믿음들이래요. 야, 그럼 삶에서 적게 됐다는 건 살면서 나는 이런 경험했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즉 life scripted는 약간 의역해서 삶에서 얻은, 삶에서 배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삶에서 배운 믿음을 고려할 때, 근데 뭐에 대한 믿음? About how things should be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의 things는 뭐 그냥 사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사물이 should be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나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아빠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고유한 삶에서 얻어진 믿음들은,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our expectation, 바로 우리의 기대감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어떤 이런 믿음들은 당연히 우리가 나는 아빠야 라고 했을 때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고, 저건 자동차야 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모습이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differences, 차이점들이래요. in preference, 선호에 있어서, preference는 선호죠. 뭔가를 더 좋아하는 거. attitude는 태도, 그리고 beliefs는 믿음이죠. 그래서 어떠한 선호나 태도나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은 inevitable,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당연히 inevitable이 들어가야죠. 왜? 사람은 자기 각자 사는 게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믿음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은 어쩔 수밖에 없다. inevitable, 피할 수가 없다.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and 그리고 not all of them need to be resolved 라고 얘기를 했죠. 자, not all이라는 형태의 부정주어를 이용해서 주어를 썼네요. 자, 우리 영어에서 부정주어가 주어로 나오면 선생님이 동사 뒤를 잘라서 해석하라고 했죠. 그런데 부정주어 중에서도 부분부정이 나왔죠. 부분부정은 해석할 때 모든 명사가 동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부정이 주어로 나오는 부정주어는 모든 명사가 동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not all of them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들 모두가 need,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런 애들은 해석법을 딱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단어들만 바뀌면서 계속 똑같이 해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요때 them이죠. 앞에 접속사 and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대명사의 기능으로 then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내신 대비 문제 때 살짝 바꿔서 여기에 나와 있는 and를 지우면 이때 then을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 위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and 때문에 대명사 then을 쓴 거고, 여기서 만약 and라는 접속사를 지워주면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위치를 써주면 끝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대비 지칭하는 건 당연히 뭐고요? 앞에 있는 차이점들 요놈들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잘 봐두셔야 돼요. 내신 대비용으로. 그래서 and 그리고 not all of them need. 자, 그것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 to be resolved 해결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각자 가지는 그 차이점 모두가 해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전부 없앨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용으로 하나만 더. need를 썼는데 need 뒤에 to be pp를 쓰고 있죠. 당연히 앞에 있는 차이점들의 입장에선 해결하는 입장이 아니라 해결이 되는 입장이죠. 우리 need 뒤에 to be pp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resolving이라는 형태로 ing로 바꿀 수 있죠. need는 need 뒤에 ing를 쓸 경우 ing가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주 특이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not all of them need resolving 이렇게 써도 어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꼭 잡아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not all of them, 자, 모든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to be resolved 해결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모두 없어져야 될 필요는 없다고요. 자, many, 당연히 many 뒤에는 differences가 생략이 된 거고요. in fact, 사실 많은 차이점들이 add 덧붙여 줍니다. many 뒤에 differences가 생략된 거니까 복수 취급. 그래서 add에 s 붙이면 바로 틀리고요. 자, 많은 차이점들이 덧붙여 줍니다. the spice라고 하면 양념이죠. 양념을 덧붙여 줍니다. 뭐에? to relationship 관계에 양념을 더해 줍니다. 여기서 양념을 더해 준다는 건 관계를 더 재미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but 그러나 라고 하면서 반전 들어가네요. sometimes 때때로 you cannot just agree 당신은 정말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to disagree 반대하는 것에 정말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disagree는 반대하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아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 모두가 해결될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요. 의견 일치를 꼭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you cannot just agree to disagree 이 부분 표현 잘 봐두세요. 당연히 여기에서 cannot에서 not을 살짝 바꿔버리면 you can just agree라는 표현을 쓰면서 뒤에 to agree가 되면 되는 거고, 살짝 문제화 시킨다면 이 자리에 agree를 뭘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돼요. 뒤에 나와 있는 disagree로 슬쩍 바꿔서 you can just disagree to disagree 이렇게 바꾸는 건 어휘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해돼요? 이런 장난질 좀 잘 봐놓으시라고요. 수능에 나올 정도 수준의 지문은 아닌데 내신 대비 장난질하기엔 아주 좋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뒤쪽 이어져서 여기에서 disagree가 들어가려면 not이 지워지면 되고요. 자, some issues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몇몇 문제들이 in fact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each of you 당신들 각각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은진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안 좋아하고? 이렇게 좀만 기운 좀 냅시다. 그래서 당신들 각각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and 그리고 perhaps 아마도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Your children 당신의 아이들이나 동료들과 같은. 그러면서 in ways 방식들로 어떤 방식들 that require 필요로 하는 방식들로 require에 걸리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라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있죠. 당연히 이때 that은 위치로 바꿔도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뭐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clear 명확하고 우리 ambiguous라는 요 단어는 필수 단어였죠. 애매한, 모호한. 근데 앞에 유해를 붙였으니까 애매하지 않은 그런 명확한이 되겠네요. 그래서 clear 명확하고 명백한 resolution 해결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당신들 각각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몇몇 문제들이요. 자, 그러면서 뒤에 you and your partner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may need to decide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where you will live 당신들이 어디에 살지를 앞에 decide에 걸리면서 간접 의문을 쓰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어디에 살지를 and 그리고 whether를 쓰면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whether to rent, rent는 임대하다, 빌리다죠. 그래서 임대를 할 것인지 빌릴 것인지 혹은 purchase a home, 집을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파트너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 파트너는 임대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임대보다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는 임대집을 구해. 나는 산 집에서 살게. 이렇게 해서 따로 살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되고요? 의견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고요. 자, 이제 끌어올릴게요. 자, 그러면서 뒤에 a decision, 자, 어떤 결정은 must be made,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꼭 나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or 그렇지 않으면 you may find, 당신은 발견할 겁니다. 우리 원래 명령문 뒤에 or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must처럼 당위성을 쓰고 나서 or를 쓰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you may find, 당신은 발견할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living,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find 목적어 ing를 써서 목적어가 ing 하고 있는 걸 발견하다. 어디에 살고 있는 걸 발견할 거래요? In the backseat of your car, 당신의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open. 흔히 you cannot have things. 당신은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both ways, 양쪽 방식 모두로 어떤 것들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So, 그래서 a choice must be made.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you cannot practically visit. 당신은 실제적으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Your mother, 당신의 엄마를 in Florida, 플로리다에 있는, and your father, 그리고 당신의 아빠를 커네티컷에 있는 on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에 엄마와 아빠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하루에 이 먼 두 곳을 다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도 6시간, 7시간, 뭐 심지어는 10시간, 11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부모를 다 방문할 수는 없다. 그러니 뭘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진아, 정신 차리고. So, 그래서 blank 이거래요. As we traverse the ups and downs of daily life라고 얘기했죠. 뒷부분에 동사가 따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얘는 as절로 부사절로 찡겨 들어가자. 그럼 문장에 주어 찾으라는 소리네요. So, 그래서 이것은 is not just 단지 뭐뭐일 뿐만 아니라 우리 just는 also와 똑같은 의미죠. 아이고, 울소리한다 소리. 여기서의 just는 only와 똑같은 의미겠죠? 또는 simply 또는 merely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not just a useful tool,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but also를 세미콜론이 대체했네요. It is absolutely necessary,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For the kinds of successful relationship, 성공적인 관계의 종류를 위해 필수적인 겁니다. And outcomes we most desire,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결과를 위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블랭크에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as를 써서 as we traverse라고 하면 횡단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횡단할 때, 우리가 가로질러 지나갈 때 뭐를 the ups and downs,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of daily life, 매일의 삶에. 그럼 여기에서의 ups and downs는 뭐 희로애락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희로애락을 지나갈 때, 매일매일의 희로애락을 횡단할 때 이것이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걸 해결해야 되는 것, 이걸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보기 1, 2, 3, 4, 5번 중에 가장 적절한 건 3번 coping with conflicts가 되겠죠. 갈등에 대처하는 것 또는 대립에 대처하는 것,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오케이,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았고요. 자, 하지만 출제 포인트는 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줄에 inevitable 있죠?
세 번째 줄 inevitable 동그라미 쳐주시고 1번. 얘는 밑줄형 어휘보다는 선택형 어휘 문제로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inevitable 동그라미 치시고 1번. 그리고 inevitable 밑에 줄에 unambiguous 있었죠? unambiguous 동그라미 치시고 2번. unambiguous 동그라미 치시고 2번.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necessary 있었죠?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3번. 이렇게 해서 A, B, C로 박스형 어휘 선택 문제 나오는 거 일단 괜찮고요. 그리고 빈칸에 있던 커피 위드 컴플렉스의 이 부분을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 써보자면 여기가 되겠죠. 네 번째 줄에 cannot just agree to disagree 여기 부분에다 형광 펜칠하시고 빈칸 바꿔서 내는 문제 역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장난질로 you can just disagree to disagree 이렇게 바꿔서 문제 낼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순서 문제도 괜찮습니다. 앞에 부분에 차이는 인정해야 된다.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래놓고 뒷부분에 but이라고 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말 시작하는 자리죠. 그래서 but 앞에다가 a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but 앞에다가 a. 그리고 뒤쪽에 파트너 얘기 나오면서 decision이라고 나오는 부분에다가 b. decision must be made 여기에다가 B. 그래서 앞에 파트너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너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뒤에 당신이 어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를 들며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for example 앞에다가 C라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A, B, C로 3개짜리 순서 배울 문제 나오는 거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역시 시간은 1분만 줄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2번 질문 확인 한번 해주세요. 문장의 시작에 대신에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아니라 콤마 뒤에 나오거나 그런 문장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 대신에 뒤에 명사를 달거나 대절을 달면서 나오게 되면 뭐뭐를 고려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2번도 뭐 그닥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건 없었죠. 자, 다음 3번으로 가봅시다. 뭐 3번도 그닥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만한 건 없어요. 자, 가봅니다. 자, The Personal Computer라고 하면서 개인용 컴퓨터래요. 자, 이 개인용 컴퓨터는 has done, 행해왔습니다. more, 더 많은 것을 행해왔습니다. 근데 뭐 하는 더 많은 것? to alter, 바꾸는 더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alter라고 하면 바꾸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런데 뭐를 바꾸는 것? work method, 일하는 방식과 procedure, 절차를 바꾸는 더 많은 것을 행해왔습니다. than, 뭐보다, 어라, 비교급 than을 썼는데 뒤에 any other 단수명사를 쓰고 있죠. 우리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앞에 비교 대상이 최고임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다른 명사보다 더 모호한, 즉 컴퓨터가 최고로 일하는 방법과 절차를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 원래 영어에서 other 뒤에는 복수명사를 써야 되지만 이 비교급 than, any other 뒤에는 항상 단수명사
명사 s를 붙이면 바로 틀려요.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혁신보다 더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연결됐고요. several은 a few와 똑같은 의미죠. 지난 몇십 년 동안에.